국민연금 압류 대상 재산에는 통장, 부동산, 자동차, 그리고 코인까지 지금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압류 대상 재산, 그리고 그 압류를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지 그 근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 내고 안 받겠다는데 왜 압류까지 하고 지랄이야? 보통 이제 압류당하신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하소연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억울하죠? 연금인데 내가 노후 자금보다 지금 당장이 더 급해서 이걸 못 내겠다는데 통장까지 막아버리고 자동차를 압류하고 이래서 지금 기본적인 생계 활동을 불가능하게 막아버리거든요. 국민연금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통장이 일단은 막힙니다. 은행 거래가 막히면 이때부터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재산 굳이 이제 압류한다, 이거는 최악의 상황인 분들은 아마 통장이 이미 막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자동차 압류나 다른 이제 재산에 대한 압류까지 진행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그냥 이제 안 내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장 막히면은 바로 이제 해결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건데, 당장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보험료를 못 내겠다는데 가입자의 재산까지 압류해 가면서 강제 징수를 하니까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이 강제 징수 된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저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국민연금은 내가 지금 안 내면 안 낸 만큼을 빼고 나머지 내가 냈던 금액만 계산해서 지급을 해주면 되지. 이걸 왜 이렇게까지 이제 강제로 징수해갖고 국민연금을 꼭 강제로 줘야 되냐.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예전에 국가를 상대로 한 이제 소송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서 지금 강제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보면, 국민연금 강제 가입과 강제 징수가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선택권이라는, 나는 연금을 가입하여서 노후 준비를 하겠다, 나는 국민연금 말고 다른 걸로 이제 노후 준비를 하겠다라는 이제 선택권이 지금 없는 거죠. 국민연금을 강제 가입하고 내지 않으면 강제 징수를 해버리니까 세금 안 내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법원 판결은 헌법이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때 판결문 내용이 많은데, 그 주요 내용만 보면은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개별적인 내용의 저축에 대한 선택권이라는 개인적 사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결국 위 행복 추구권 침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라는 이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 얻는 공익이 개인의 저축 선택권이라는 사익보다 크기 때문에 합헌이다라는 이제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대법원 판결 후 강제 징수를 위한 재산 압류까지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도 이제 압류를 위한 근거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강제로 할 수는 없었거든요. 공단에서 발송하는 국민연금 체납 보험료 압류 예고 통지서, 요거 이제 받아보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요거는 이제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국세징수법 24조, 요게 이제 강제징수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 재산의 압류 재산의 강제징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징수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의 압류 재산의 매각, 추심 및 청산의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를 한다라고 이제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금 압류를 하고 압류된 재산을 처분해서 건강보험료를 이제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역시 납세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금 안 내면 징수되잖아요. 강제 징수되고 나중에 이제 38 징수단 이런 데서 이제
직접 뭐 이제 가정까지 방문해 갖고 막 딱지 붙이고 돈이 될 만한 재산 강제로 압류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국민연금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안 내고 버티면 연금 보험료 누적액이 커지고 가상금이 붙고 최종에는 재산을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법치국가에서 법으로 하라는데 뭐 개인이 아무리 이제 항변하고 저항하려 해도 방법이 없어요. 내야 됩니다. 연체기간 36개월이 지나면 통장이 압류돼서 은행 거래가 막히게 됩니다. 지금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통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뭐 카드 사용액을 결제도 하고 돈을 주고 받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뭐 결제 대금을 통장으로 입금받고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 통장 없이는 사실상 뭐 이 생계 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요즘은 현금을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아 통장이 일단 막히면 대부분은 보험료를 납부해 압류를 풀게 됩니다. 지금 이제 보험료가 이제 누적되면은 최대 24개월까지 분할해서 내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압류를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36개월이 지난 연체 보험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6개월이 지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에 대한 고지만 할 수 있지 실제로 압류를 진행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요것도 가끔 가다가 댓글로 나는 36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압류가 걸렸다라는 분들도 있으세요. 저는 그게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아마 그분들은 36개월 내내 밀린 게 아니고 중간에 띄엄띄엄 밀렸는데 36개월 연체돼 있는 한 달치라도 있게 되면 그 한 달치 때문에 압류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가입 요건을 갖춘 전 국민을 의무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자격을 상실하려면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때, 60세에 도달한 때, 1년 이상 행방이 불명한 때. 지금 현재 국민연금 납부하는 연령은 최대 60세까지로 돼 있죠. 그래서 60세가 지나면 받기 전 65세까지는 내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리고 65세가 되면 받기 시작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60세 근처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요 나이가 조금씩 이제 그 적용 연도가 다른데 저처럼 지금 이제 뭐 한 50대 초반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65세부터 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18세 이상의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가입 대상이라 보면 되는 겁니다. 압류 가능한 물건은 채권, 여기에 채권 종류에는 예금, 카드 매출, 증권사 예탁금, 유가증권, 뭐 주식, 채권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보험금, 임금, 국가지원금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채권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재산, 뭐 현금성 재산은 다 압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동산에도 압류를 걸 수 있고 자동차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압류 대상입니다.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만 지금 압류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 일단 재산을 저희가 국세청이 파악할 수도 없고 해외에 있는 재산에 국내 국세청이 압류를 당연히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해외에 있는 코인을 현금화 시키려면은 국내 거래소로 이동시켜서 팔아야 되는데 국내 거래소의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그거는 압류 대상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매각이 안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각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국세청이 그 이제 코인을 압류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은행 예금은 물론 카드사에서 받을 결제대금, 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돈인지 아실 겁니다. 증권사에 보유한 주식, 보험금,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다 압류할 수 있어서 일단 생계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꼭 내라. 가상자산은 2024년부터 지금 압류 대상에 포함돼서 압류를 시작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압류 대상 가능 물건 해갖고 제가 방금 설명드린 채권 해서 이런 채권의 종류들 쭉 열거하고 있고 부동산, 자동차, 가상자산 이렇게 지금 이제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연체된 보험료는 최대 24회 이내에서 체납된 개월수만큼을 나눠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10회 이제 체납을 했다 그러면 최대 10번을 나눠낼 수 있는 겁니다. 최대는 24회지만
체납된 개월수 이상은 나눠낼 수 없다. 음. 그래서 한 달치씩에 플러스 이제 한 달치는 더 내야 된다. 다만 금융기관 예금 잔액 중 2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렇게 압류를 이제 250만 원 미만에 대해서 압류를 풀려면 전체 금융기관 및 총 잔액 증명을 공단 지사로 이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융기관에 이제 나는 다 해서 가지고 있는 돈이 250만 원밖에 안 된다. 250만 원도 안 된다. 이러면은 요 돈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받더라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압류 예고 통지서가 오고 뭐 바로 압류가 실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36개월이 지난 연체 보험료가 없도록 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보험료 납부 메뉴에 들어가면은 국민연금 미납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조회된 거에서 가장 이제 오래 밀린 그러니까 36개월이 지날라 말라 하는 마지막 그 개월 차에 있는 그 1개월씩만 납부하고 있으면 일단은 압류는 되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저도 예전에 그 이직하면서 뭐 그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던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내 그 밀렸던 보험료가 36개월이 이제 도달되는 보험료가 있으면서 압류예고 통지서를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남은 금액은 한 6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 한 달치씩을 지금 현재 내는 보험료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내는 보험료하고 예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2024년 5월치는 제가 이번 달 냈고 다음 달에는 2022년 6월치하고 2025년 6월치하고 이렇게 같이 내는 이런 구조로 이제 내고 있거든요. 일단 압류가 된 후 풀기 위해서는 최대 24개월까지만 분납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부담이 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치씩이라도 연체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압류가 되지 않도록 막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연체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죠. 왜냐면 가산세를 물지 않아도 되니까 가산금을. 압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연체보험료를 이제 내야 되는데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 플러스 연체보험료를 함께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부담 큽니다. 저도 지금 두 달치를 거의 매달 내고 있으니까 사실 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예전에 이직 과정에서 이제 고지서를 받지 못해서 연체된 보험료를 지금 이제 고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야 되는 거다 생각하고 지금은 두 달치를 이제 매달 내고 있는데 뭐 아유 가뜩이나 이제 뭐 요즘 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저도 지출하는 금액이 늘고 있는 게 지금 체감적으로 굉장히 세게 느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연금보험료 올라 건강보험료 올라 거기에 연체된 보험료까지 함께 내야 돼 이러다 보니까 가계지출이 작지 않은 부분이 지금 4대 보험료로 나가고 있거든요. 직장가입자면 회사에서 신고 납부를 이제 다 마무리하기 때문에 연체될 일이 거의 없지만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고 스스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연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지역 가입자지만 사업장이 없으신 분들, 뭐 프리랜서나 뭐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뭐 이런 분들 지금 많으신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은 고지서를 그냥 납부하지 않으면은 따로 이렇게 지금 뭐 챙겨서 누가 납부해주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체될 확률이 높은데 지금은 이제 경기가 지금 바닥이라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지금 이 내기 어려운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아마 통계가 아직은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연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일단 고지된 보험료는 줄이거나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발급되면은 어떻게든 그 돈은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공단에 연락해도 어떤 방법이 없다고 당연히 안내받게 되거든요. 만약에 소득이 줄거나 없다면 공단에 바로 연락해야 됩니다. 한 달치라도 더 고지되기 전에 바로 연락해서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거나 납부 예외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 보험료 조정이나 납부 예외 같은 경우에는 공단 뭐 콜센터로 연락하셔도 되고 요즘 공단에 이제 카카오톡으로도 이제 그 고객센터에 그 문의를 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뭐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남겨놓으면 답변이 오니까 그때 돼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그래서 소득이 줄었거나
지금 소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기 힘들다. 그래서 보험료 조정이나 납부 예외 신청을 하려 한다. 방법을 좀 알려달라 하면은 그 방법을 카톡으로 다 보내주거든요. 간단해요.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과 탈퇴하는 것은 법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 대상인 경우에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제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뭐 백수가 된 경우, 이런 경우 이제 보험료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입 신고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단에 뭐 잘 모르겠으면 괜히 이제 뭐 유튜브나 검색하느라 이제 애먹지 말고 공단에 먼저 연락을 해보세요. 그래서 공단에서 안내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 그 내용을 검색해서 알아보는 게 빠르지. 유튜브에서 뭐 아니면 이제 그 뭐 검색 엔진에서 열심히 이제 검색해도 사실 이제 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지사에서 안내받은 내용이 그 지사 직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 관할 지사의 내 상황을 이제 알 수 있는 곳에다가 연락해서 안내 받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서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란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면제받는 것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니까 가입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년 가입 기간이 간당간당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좀 나중에 혹시라도 10년을 채우지 못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뭐 그런 건 신경을 좀 써야 될 텐데, 가입 기간이 긴 분들은 사실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연금은 오랫동안 많은 금액을 내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제도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을 짧은 기간 내에서 최소한의 국민연금 수급 요건을 맞춘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을 받는 그런 이제 제도입니다. 복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납부를 적게 할수록 이 받는 그 연금액의 비중으로는 굉장히 높은 비중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와이프 최소 이제 그 국민연금 수급 요건 그걸 위해서 지금 임의 가입자로 신청해서 지금 보험료를 와이프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굳이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까지 다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수급 요건 정도는 맞춰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뭐 여유가 된다면 국민연금 그냥 잘 내시고 나중에 이제 받으시는 게 좋죠. 그래서 납부 예외는 신청사항이므로 소득이 없더라도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납부는 가능합니다. 신청사항,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신청하지 않으면 납부 예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직업이 없더라도. 납부 예외된 기간은 추후 납부를 통해 가입 기간에 산입은 가능하지만 이미 발급된 고지서의 보험료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요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